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 0시 기준 5,202명 발생했습니다. 주 초반이라 증가세는 주춤한데 걱정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초등학생들입니다. 백신의 중요성이 절감되는 대목이지만 일각에선 백신 불신론도 거셉니다. 접종 완료율 80%를 넘기고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기 때문인데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와 함께 백신 불신론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먼저 최근에 이제 그 주요 응급실을 비롯해서 주요 병원들의 응급실을 비롯해서 그 중환자 병상이 포화 상태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지켜본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 이제 응급실에 열이 나서 오셨는데 코로나19로 확진되는 분들이 꽤 있고요. 네. 어떤 아예 호흡곤란으로 와서 인공호흡기까지 다 달고 났는데 확인해봤더니 이제 이미 코로나19 확진자 이런 그런 분들이 꽤 많아가지고 저희도 많을 때는 응급실에 코로나 확진자가 6명씩 대기했던 적도 있고요. 근데 그나마 이제 조금 병상이 그나마 좀 생길 때는 한 2-3명 정도. 그래서 저희 중환자실이 비면 저희 응급실에 있는 환자를 주로 받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병원에서 이제 환자 요청이 오더라도 저희 응급실에 있는 환자만 해결하더라도 이미 중환자실이 다 차기 때문에 다른 데서 전원을 못 받는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최근에 위중증 환자가 좀 이제 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배경에는 뭐가 있다고 보시나요? 뭐 역시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뭐 일상 회복을 너무 무리하게 일찍 추진했다. 뭐 이런 걸까요? 근데 사실 그 10월 말에 기억하시겠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네. 국민적인 여론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예방접종률이 충분히 올라갔기도 했지만 일단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가야 될 길은 맞습니다. 근데 여러 국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의 과정 가운데 어려운 시기를 대부분 거쳤죠. 뭐 싱가포르도 그렇고 유럽의 여러 국가들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맞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방법들, 얼마나 거리두기를 완화했을 때 얼마나 확진자가 늘어날 건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무도 모르고 어쩔 수 없이 시작하고 났더니 지금 우리가 선택했던 1단계의 거리두기 완화는 일단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수준 정도는 아니었구나를 확인한 상황이 된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백신 접종에 의한 백신 접종 효과가 델타 변이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면서 위중증 환자가 우리의 예상보다 더 빨리 증가한 부분들도 한몫을 한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단계적 일상회복의 실패라기보다는 우리가 감당 가능한 수준의 거리두기 자체가 너무 이번 1단계는 너무 강하게 이제 완화를 했다라는 부분이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조정기를 거칠 수밖에 없게 된 거를 확인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다시 고삐를 줬잖아요, 방역에. 네. 그럼 잘한 결정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또 너무 늦은 건 아닌가요? 늦기는 늦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정책의 실패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게 실패가 아니라 단계적 일상회복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분명히 비상계획을 발동하도록 안전핀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했는데 그 안전핀을 너무 늦게 뽑은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전판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주저했던 거, 적어도 한 2-3주 전에 시행했던 거를 2-3주 밀려서 시작한 부분들이 오히려 정책 실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 시행된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유행상하게 안정화되도록 국민들과 함께 노력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제라도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부스터샷이라고 하죠. 3차 접종의 이제 그 중요성이 좀 강조되고 있잖아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 일부 그 실명을 자기 의사인데 실명을 거론하면서 백신에 미생물이 발견됐다는 등의 음모론이 등장했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부쩍 백신 불신론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근거는 있는 소리입니까? 일단 그 백신에 미생물이 있다는 건 아예 정말 황당한 주장이고요. 워낙에 백신 자체는 아주 품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엄격하게 조정이 되고 중간중간의 단계마다 온도 관리나 이런 오염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생물이 오염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아마도 그 백신을 가지고 이제 현미경을 보는 그 과정 중에 오염된 균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여서 일단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서 사실 언급할 가치조차도 없는 얘기고요. 근데 다만 이제 백신의 이제 불신과 관련된 부분들이 일단 최근에 오미크론 변이에 의해서 3차 접종자도 걸렸더라. 또는 돌파 감염수가 왜 이렇게 늘어나느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는데 사실 호흡기 감염병에서의 백신의 효과는 단순히 감염 예방 효과만 보는 게 아니라 중증 예방 효과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중증 예방 효과는 상당 기간 더 유지가 되고 있고 특히 3차 접종을 통해서 감염 예방 효과도 거의 90% 델타에 대해서는 90% 이상 회복이 되고 또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75% 이상 회복이 될 뿐 아니라 중증 예방 효과도 거의 8, 90%까지 다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그런 돌파 감염 사례들이 3차 접종을 더 맞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3차 접종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3차 접종은 반드시 맞아야 되고 그래야지 이번 겨울에 그래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지금의 델타 변이에 의한 유행뿐만 아니라 오미크론 변이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도 3차 접종을 충분히 맞춰놔야 오미크론에 대한 그런 그 위험도도 낮출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3차 접종을 한 뒤에도 네. 그 오미크론, 아까 말씀하신 네.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사례도 네. 발견이 됐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이게 백신 3차 접종을 해도 오미크론까지 맞기 역부족이 아닌가 뭐 이런 의구심도 좀 들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그런 네. 얘기도 있어요. 그럼 이제 조만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다면 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에 비해서 백신 효과를 더 떨어뜨리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지금 하루에 한 9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데 그중에 한 12,000명 정도가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감염이다 보니까 영국이 이미 이제 백신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3차 접종을 맞은 사람 중에서 델타 변이는 90에서 95% 정도의 그 효과가 좋아지더라. 감염 예방효과가 좋아지는데 오미크론은 한 70에서 75% 정도다. 근데 70에서 75% 정도면 일단은 뭐 3차 접종이 필요하다는데 동의는 하실 정도 되지만 적어도 한 25% 정도에 해당되는 분들은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델타보다 더 많이 돌파 감염이 생긴다는 부분들 얘기를 하거든요. 많은 전문가들이 일단은 이제 그 우리가 면역을 따질 때 이제 중화항체가만 따지는 게 아니라 T세포 면역도 하는데 이런 변이에 따른 그런 그 예방 효과, 그러니까 중증 예방 효과는 T세포 면역이 주로 작용하기 때문에 변이가 들어와도 훨씬 더 중증 예방 효과는 오래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에 대한 대비책도 3차 접종을 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네. 저도 최근에 이제 3차 접종까지 이제 마쳤습니다만 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3차까지만 맞으면 되냐? 네, 그래서 이스라엘 제일 먼저 이제 접종 네. 부스터샷도 했던 그 이스라엘에서도 4차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럼 이 같은 패턴이라면 이제 앞으로 뭐 4차, 5차, 그럼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거냐?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백신의 효과를 얼마나 떨어뜨리냐, 또 그 떨어뜨리는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 거냐에 대한 부분이 결정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 변이가 만약에 뭐 3, 4개월 만에 또 백신 효과를 많이 떨어뜨린다 그러면 정말 또 고위험군과 고령층은 뭐 3, 4개월 있다가 다시 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백신 효과를 떨어뜨린다 그러면 오미크론 변이에 맞는 그런 업데이트된 백신을 준비해서 맞아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한두 달 내에 오미크론 변이의 그런 백신 감소 효과가 어느 정도 정해지면 정부 차원에서 또는 이제 WHO 차원에서 어떤 그런 방침이 새롭게 정해질 부분이라 아직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또 이제 소아, 청소년들 네. 백신 접종을 두고 이제 사회적 논란이 좀 거세지고 있어요. 이거 맞춰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학부모들 걱정도 많은데,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초등학생 감염자가 많이 늘고 있어요. 백신을 네. 맞은 중고등학생들은 오히려 이제 네. 감염이 줄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백신 접종 뭐 불가피한 걸까요? 이제 초등학생들도. 예, 일단 이미 이제 우리나라 12세 17세 예방접종이 최근에 뭐 방역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계속 점진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이제 60% 넘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고3은 90% 넘었고, 예. 그러니까 고등학생 감염 확실히 줄었고, 중학교가 딱 중간이고요. 초등학교가 제일 많습니다, 현재. 네. 그래서 일단 초등학생에 대한 예방접종, 특히 5에서 11세에 대한 예방접종은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국가는 이미 허락이 돼서 승인이 돼서 접종을 시작을 했고요. 일단 우리나라도 이미 이제 심의를 이제 시작을 할 상황이 돼서 아마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초까지 심의를 하고 실제로 5에서 11세에 대한 예방접종에 관한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아마도 내년 초에는 5에서 11세에 대한 예방접종도 시작돼야 될 것 같고 지금의 유행 상황, 특히 초등학생들이 겪는 그런 건강상의 위해라든지 또는 학교 수업을 제대로 유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도 일단 초등학생에 대한 예방접종도 앞으로 아마 시행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교수님의 이제 자녀분들도 백신 접종을 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근데 실례지만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 이제 저희가 막내, 그래서 아들만 셋인데요. 네. 14살, 15살, 17살입니다. 아, 접종 대상자에 이제 예, 포함이 이번에 되는. 딱 12, 17세 3명이 딱 몰려있고, 게다가 이제 심근염의 빈도가 높은 딱 그 연령대 네. 3명이거든요. 3명 다 잘 맞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큰아이만 2차 접종하고 약간 발열만 있었지, 둘째, 셋째는 거의 문제없이 잘 접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제 경험으로를 말씀드리더라도 아이들한테 예방접종하는 거 크게 문제 없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생기는 건 대부분 경증 이상 반응이기 때문에 해열제 정도 먹으면서 대부분 회복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저했던 분들은 이제 예방접종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일단 초등학생들한테도 약간 뭐 비슷하게 적용이 될 부분들일까요? 일단은 이제 5에서 11세에 대한 접종 결과들이 이제 미국, 캐나다에 쌓이고 있고요. 일단 임상연구 차원에서도 5에서 11세에서에 대한 이제 백신 효과도 100% 나왔고요. 일단 이상 반응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10에서 17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연구 결과는 이미 나온 상태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접종이 이루어지는 미국이나 캐나다의 자료들이 조만간에 나올 거니까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5에서 11세에 대한 예방 접종에 대한 접종 강도, 접종 권고의 강도도 정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2차 접종 후에 이제 돌파 감염을 한 뒤에 뭐 슈퍼 항체가 생겼다. 네. 막 이런 그 기사들이 이제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3차 접종 하지 말고 차라리 코로나를 걸려서 항체가 형성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코로나 감염의 후유증하고 백신의 부작용 어떤 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코로나19 감염의 후유증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특히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는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라 그래서 심근염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심해지는 그런 그러니까 후유증 같은 게 코로나19 감염 위에도 있고, 일단 고령층 같은 경우에 2차 접종을 했더라도 시간이 많이 지난 분들은 정말 중환자실에 가기도 하고, 또한 최근 사망자 중에 한 4분의 그러니까 반 정도보다 조금 안 되는 숫자가 접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돌파 감염으로 된 분들, 그러니까 접종 효과가 떨어졌기 때문이기 때문에 일단 3차 접종을 통해서 일단 안전을 확보하는 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3차까지는 접종을 다 하셔야 되는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행여나 그냥 혹시라도 2차 맞고 걸린 분들은 그냥 이제 내가 3차 접종 대신에 걸려서 더 고생스럽게 이제 한 번에 접종을 더 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코로나19 재난 상황이고 피해를 줄이면서 최대한 분산하는 방법은 역시 백신뿐인 것 같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이 건강을 위협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